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챗GPT 또 그거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계속 시장에서 난리인데 네. 지금 오늘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오늘도 난리예요. 네. 오늘 아침부터 정말 관련주들 다 날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얼토당토하는 종목들까지 막 엮어서 지금 막 시세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표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수혜주들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정말 몇 개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몇 개 없는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가 정말 표한 회사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동안 이제 물려서 저를 욕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버텨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래도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시죠.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수혜 산업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챗GPT 수혜주를 한번 보자고요. 수혜가 뭐가 있을까? 수혜가 자,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죠.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있죠. 그리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빅테크의 영역이에요. 그죠? 빅테크. 그러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자, 여기 두 개는 뭐 연합군이니까. 그리고 뭐 메타. 그리고 구글.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 틈새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틈새를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비영어권이니까. 그리고 라인을 기반으로 동남아나 남미 이런 쪽으로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빅테크 영역이에요. 이게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돈도 많이 들죠. 왜냐면 오죽하면 MS가 이게 100억 달러를 쐈겠어요. 100억 달러를 쐈는데 아마 더 펀딩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들의 블루오션은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빅테크한테 API라는 걸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특화된 서비스하고 붙여야 되는 거죠. 서비스하고 붙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는 거죠. 최근에 뭐 리튼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플리토는 이제 번역 이런 쪽이고, 리튼 테크놀로지는 영상을 이제 AI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들, 이게 비상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에서 텍스트를 따주는 OC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요즘 핫하죠.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하나 걸리면 진짜 템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모험의 영역이고요. 결국 인프라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인프라는 결국 서버인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130불에서 210불 갔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IT의 신 채널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회를 잡으셨는지, 1부는 잡았을 것 같아요. 1부는 잡았을 것 같습니다. 욕하면서 버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뜨니까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HBM3라는 거. 자, 이거 정말 될지 말지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 무거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I 칩 납품으로 지금 이게 떴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A100이라는 칩하고, 그리고 H100이라는 칩, 요게 기존의 최고 성능의 칩이었는데 이제 나오는 거는 호퍼 기반의 H100이라는 칩이고, 둘 다 HBM 들어갑니다. 그죠? HBM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게 한 40GB짜리가 HBM이 한 1,500만원, 그리고 80GB 정도가 2,000만원. 엄청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졌고, 그런데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오픈 AI에 지금 챗GPT라는 게 이게 GPT-3 기반이잖아요. GPT-3 기반인데, 이게 파라메터,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우리 사람의 시냅스 같은 겁니다. 시냅스 같은 건데 이게 1750억 개. 자,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자, GPT-1에서 2에서 3까지 올 때 보니까 한 10배씩 계속 늘더라, 파라미터가. 그죠? 그러면 4는
여기서 한 10배 늘면 한 2조 개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3는 엔비디아 칩이 1만 개가 필요했으니까 지금 2조 개가 되려면 10만 개는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대충 시장에서 산술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정말 확실한 수혜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추가 인프라 같은 것들, 이제 광통신 같은 것들, 트래픽 요즘은 계속 늘고 있죠. 요즘에 챗GPT 접속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사용자들이 벌써 1억 명이나 몰리기 때문에 1억 명이 몰렸어요. 1억 명이 1000만 명 돌파하는데 40일밖에 안 걸렸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서 처음에는 사람들 막 끌어모으려고 공짜로 막 뿌리잖아. 그죠? 공짜로 막 뿌리는데 40일 만에 저는 1000만 명 모으는 것도 처음 봤고, 서비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료화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이해는 갑니다. 지금 오픈 AI 샘 알트먼 CEO가 정말 비용이 눈물나게 많이 든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쿼리 하나당, 질문 하나당 단가가 30에서 50센트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 던지면 이 서버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산 파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지금 납품하니까 이걸 빨리 유료화하는 게 맞겠죠. 네, 유료화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너무 늦게 답변 나오는 게 싫다. 내가 놀이공원에 가서 돈 더 주면 빨리 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내가 한 달에 2만 원 낼게.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유료화가 되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런 거죠. 그리고 오픈 AI 뿐만 아니라 자, 메타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애들도 더 많이 하겠네? 그죠? 네이버도 지금 하이퍼클로바라는 게 지금 2천만 개가 넘습니다. 2,050만 개인가? 파라메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쓰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지연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광통신, 광케이블 관련된 인프라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자로 삼성전자에서 노태문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갤럭시 폰에다가 챗GPT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거는 지금 잘 이렇게 들어먹지도 못하는 빅스비 빼버리고 챗GPT를 심을 수도 있죠. 충분히 심을 수도 있고요. 저는 삼성이 오픈 AI에 지분 투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네. 그러면 거기서 또 그러면 이게 트렌드가 안 죽겠네? 그러면 계속 시장은 없는 종목이지만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수혜주들을 찾으려고 핏발을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내 유일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능한 네이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자, 우리 아재들의 검색 엔진인 줄 알았는데, 자, 지금 또 챗 GPT를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네이버는 심플해요. 네이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자, 서치 플랫폼. 네, 서치 플랫폼. 이건 검색 쪽이죠. 네, 서치 플랫폼은 검색 쪽이 있고 디스플레이 쪽이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 검색 광고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 그리고 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콘텐츠 쪽하고 클라우드. 자, 이런 쪽이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매출은 서치 플랫폼 쪽이 나옵니다. 작년이 한 3.6조 정도 나왔고 올해는 한 3.8조 정도 나오겠다. 크게 성장을 기대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캐시 카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검색 쪽이 대부분이죠. 2조 6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올해는 한 2조 8천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작년이 한 9,400억 정도 나왔고 올해는 한 1조 정도, 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장은 합니다. 캐시카우이자 성장은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머스 쪽이 작년에 1조 8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2조 5천억 정도 커머스 쪽이 많이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핀테크가 1조 2천억에서 한 1조 4천억 정도 생각이 되고, 콘텐츠 쪽이 1조 3천억에서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자, 이쪽 아시겠죠? 콘텐츠 쪽 웹툰 이런 쪽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가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요게 올해는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이 두드러지는 쪽은 당연히 이제 콘텐츠 쪽이고, 콘텐츠 쪽이 성장이 두드러지고 커머스 쪽이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커머스하고 콘텐츠 쪽에서 아주 성장을 잘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서치 플랫폼 쪽에서 캐시카우를 잘 버는 회사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작년 4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요, 매출
2조 2,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365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연간은요, 매출 8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정도 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총은요, 3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아주 밸류가 싸진 않죠? 항상 플랫폼은 비쌉니다. 그래도 많이 거품이 빠질 거예요. 자,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1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이 낮진 않은데 챗GPT 중에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업체라는 거죠. 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빅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빅데이터가 많은 이유는 플랫폼, 그죠? 검색 쪽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는 얘가 제일 많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챗GPT의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답변하는 게 되게 많죠. 왜냐하면 챗GPT 전체 학습 양 중에서 데이터의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한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쪽에서는 네이버가 앞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슈퍼컴퓨터가 있죠. 슈퍼컴퓨터가 있어야지 데이터 분류도 하고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API를 열어주면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돈을 받겠죠. AI를 서비스를 만드는 애들한테 돈을 받겠죠. 자, 그러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서버 투자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건 아닌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아우로스 테크놀로지, 아우로스 맞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방송 여기저기서 DNF 추천해 주실 때 DNF랑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이것저것 꼼꼼히 비교해 보았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기준으로 따져보면 더 큰 수익 냈네요. 이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DNF보다 앞쪽에 소개를 해주시네요. 역시나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유튜브 방송 등에서 언급하는 건 되도록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려주시는 영상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정말 우리 채널의 취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죠. DNF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항상 비교하면 사실 DNF 쪽을 좀 더 좋게 봤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근데 제가 틀렸죠. 시세로 보면 틀린 건데요. DNF를 좋게 본 이유는 얘가 삼성 쪽이고 하프늄 쪽으로 국산화 쪽이 앞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건데,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시장은 항상 변해요. 제가 작년에 보는 뷰하고 지금 보는 뷰하고 사실 어제 보는 뷰하고 오늘 보는 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DDR5가 저는 이게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렇게 늦게까지 나올 줄 몰랐고, 요거에 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요게 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삼성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내실 있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비즈니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ESG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촉매나 태양광 쪽이 더 좋았던 거죠. 태양광 쪽이 더 좋았던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네, 시장 외부 변수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서 본인이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딱 따져보니까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더 낫더라. 그래서 이분은 이쪽에다가 더 투자 비중을 실으신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맞았고 네. 더 많은 수익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IT의 신 이영수라는 채널은 제가 보는 뷰도 이야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제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종합해서 본인하고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제가 좋게 보는 종목 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시장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종합하는 사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AI한테 이길 수 있는 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 그리고 종합하는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